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카페와 광장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로마 시민들. 그런데 이 카페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곳곳에 방탄소년단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요즘 이탈리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BTS 카페입니다. All'inizio ero un po' scettica pure io, però poi ascoltandoli ho capito che comunque fanno una bella musica.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이 화제를 모으면서 달고나 커피는 인기 메뉴로 등극했습니다. Chiamalo Jimin perché l'ha fatto lui, non è suo, e magari regali delle photocard di Namjoon e anche Jimin come regalo per far vedere, cioè, vediamo diciamo come va, perché pensavo che non andasse così bene, magari qualche persona, però abbiamo visto che ci sta molta gente che viene, che page che magari non l'abbiamo chiesto noi, ci fanno pubblicità, quindi diciamo si è ingrandita questa cosa, noi non ce l'aspettavamo diciamo. 지난 9월 멤버 정국의 생일날 아침.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풍선이 광장을 수놓았습니다. 한 팬은 생일 선물이라면서 그동안 연습한 댄스 실력을 뽐내는데요. Non dico 24 ore su 24, ma dalla mattina alla sera poi noi abbiamo avuto il lockdown e quindi allora no, poi sì, l'orecchiabilità e poi la confidenza nella musica e nel ritmo e allora no, adesso devo dire che preferisco anch'io. 최근 이탈리아에 보는 한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드라마나 온라인 콘서트 같은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수 인원이 즐기는 문화에 그쳤다면 이제 한류는 어딜 가나 대중의 중심에 있습니다. 로마 시내의 한 서점. 베스트셀러를 모아둔 곳에 BTS와 블랙핑크 잡지가 진열돼 있는데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특정 가수를 소개한 전문 잡지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매일 한류 뉴스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소개하고 있는 SNS는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팔로워 수 4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a Corea ovviamente fino a qualche anno fa era un paese quasi non conosciuto. Grazie al K-pop invece la gente ha iniziato a scoprire un nuovo lato della musica, una lingua completamente diversa da quella che è l'inglese e nonostante le barriere linguistiche i fan hanno sempre questa curiosità per capire cosa dicono le canzoni, il significato più profondo. 한국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이탈리아 한류 팬들의 갈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팬들의 요청이 쏟아지면서 한국문화원은 최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온라인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탈리아 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 K-영화, K-음식, K-뷰티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류는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 영화 상영, 한국 공연 중계, 그다음에 한국 강좌의 유튜브 업로드,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좋아하는 K-팝 가수를 직접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탈리아 한류 팬들.
한류 소비층이 넓어진 만큼 좀 더 다양한 영역의 한류를 이어가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중국 광동 지역을 달립니다. 이들이 지나는 곳은 보통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 아닌 험한 산길. 우리나라 독립혁명가 김산이 지나간 길을 되짚어보는 아리랑 로드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33명과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장군의 손녀, 동포까지 약 40여 명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의 발자취를 따라 광동 지역 한국 독립운동사의 한 부분을 토다보는 일정입니다. 님 웰스의 아리랑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혁명가 김산. 조선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33년의 짧은 생을 마친 김산은 한국의 체게바라라 불립니다. 아리랑 로드는 그가 1927년 12월 광저우 봉기 실패 후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20여일을 걸었던 600km의 길입니다. 우리는 차 타고 가는데도 좀 몸이 막 피곤하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독립혁명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리고 부상도 당하고 했을 때 그렇게 산을 넘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광저우에서 시작한 답사는 김산이 남긴 불꽃 같은 삶의 흔적을 따라 혁명투쟁사 기념관, 황포군관학교, 기의열사 능원으로 이어집니다. 어린 한인 학생들도 참여한 이번 답사. 이곳에서 있었던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 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랍니다. 김산께서 11살에 가출을 하고 그 11살 어린 나이부터 이제 혼자 독립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공부까지 하는 모습에 인상이 깊었고, 이번 답사로 인해 역사에 대한 것도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여기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봉, 김산 등 조선인 15명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하이펑 혁명투쟁사 기념관에서는 관장이 나서 답사단에게 직접 기념관을 안내해주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과거 김산 등 독립운동가들이 교사를 맡았던 하이펑 옛 중공동 강당교. 김산이 교사를 맡았다는 내용의 표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립혁명가의 흔적이 남은 곳곳을 방문할 때마다 카메라를 먼저 꺼내드는 답사단. 귀 기울여 설명을 듣는 것은 물론 하나라도 놓칠세라 사진과 동영상으로 지금의 시간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아주 그 유적이 생생하게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주 감동적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와서 좀 더 배우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라도 내 후손들이나 또는 내 이웃이라도 이 독립운동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다짐을 합니다. 역사 속에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아리랑 로드에 아로새겨진 김산의 정신. 시간이 지나도 널리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프랑스 중부 도시 디종의 한 가정집. 아침부터 온 가족이 노트북 앞에 앉아 분주합니다. 아이들은 화면을 보며 상대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유럽 내 17개국 43개 한글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청소년 역사 정체성 온라인 홈캠프를 위해 노트북과 컴퓨터 앞에 모인 것입니다. 합숙 형식으로 열릴 계획이었던 캠프는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에서 봉쇄령이 실시되며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캠프는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화상 채팅 등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프가 역사 정체성 캠프인 만큼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련한 수업은 다양하게 준비됐는데요. 유럽에서 생활하며 상대적으로 한글이 낯선 동포 학생들을 위해 퀴즈 형식으로 진행된 한글 수업. 프랑스 디종 한글학교 학생 폴 미시아와 안느 불리는 영상 속 선생님이 적은 문장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따라 적습니다. Voilà, moi, ce que j'aimerais bien aller en Corée et comprendre.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한국어가 쓰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폴 미시아와 안느 불리는 아직 한글 공부가 어렵지만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통해 한글에 더욱 흥미를 붙입니다. 온라인 홈캠프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업 외에도 웹툰, 유튜브 등 요즘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한 수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유튜버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지며 온라인 홈캠프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유튜브 수업. 유튜버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입니다. C'était sur YouTube et je suis plutôt intéressée parce que j'aimerais bien être youtubeur et faire des vidéos. 또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유튜버 관련 정보를 나누고 직접 영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며 한층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이번 캠프는 다른 때와 달리 친구와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수업을 들은 시간은 학생들에게도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다른 학생들이랑 좀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 게 더 좋지만 비디오로 하니까 진짜 충분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홈캠프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지만 준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대면 캠프 자체가 불가능할 거란 의견부터 캠프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반대 목소리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캠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느냐. 캠프의 목적이 함께 만나서 어떤 활동을 같이 하고 대면 수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캠프가 가능할까. 이제 반대하시는 목소리도 높았는데 여러 우려 속 온라인 홈캠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당분간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한글학교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서 같은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에는 대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그래도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해요. 합숙 캠프 대안으로 온라인 홈캠프를 연 유럽 한글학교. 다양한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줄 모르는 이제 환경이 되어버렸고 미리 준비해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고 대면에서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직접 만나고 서울빈 한 대학 인턴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와이텐월드